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입니다. 음력 9월 초사은 날입니다. 갑신일 원숭이 날이고 수요일입니다. 1년 중 270일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공지사항 하나 전하게 됐습니다. 세계 국제 불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3년 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개최는 하는데 크게 상황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2022년 9월 29일 내일부터입니다. 10월 2일까지 4일 동안 합니다. 장소는 세택 전시장입니다. 어디냐? 바로 강남구 그전 주소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항여울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출구에 나오자마자가 세택 전시장이 마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국내의 모든 불교에서부터 볼거리, 불자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볼거리, 들을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라는 차는 거짐다 다 있습니다. 오셔서 그냥 시금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9월 2일까지 합니다. 본 BIB 방송 저희도 내일부터 가서 부분부분으로 생방송도 하고 또 그 녹화 방송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 부스는 ABC 관람관이 3동인데 C관 116호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책도 많이 소개해 드리고요. 또한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 오시면은 제가 직접 친필로 쓴 달마나 글씨 이런 것을 저희는 족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색비름입니다. 애정을 뜻하죠. 탄생석은 아메스트 퀴츠라고 합니다. 9월달은 탄생석이 사파이어죠. 탄생목은 개암나무입니다.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46년 미 군정에 의해서 경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해 서울특별자유시가 됐습니다. 얘기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가 바로 직전에 서울특별자유시였고 그 직전엔 경기도에서 속해 있었죠. 그 전에는 경성부라고 했습니다. 1968년도 북악 스카이웨이가 개통됐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는 서울 북악산 능선을 따라 자하문에서 정릉 아리랑곡에 이르는 길이 8km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이 길은 1968년 1월 21일 무장 북한 공비의 청와대 침투 사건 이후 수도권 경비 강화와 산책로를 위해 개통된 것입니다. 산을 타고 이어지는 급경사의 좁은 도로와 그 사이사이 고층 건물들 그리고 그것을 달리는 버스 등이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 도로와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로는 북악산로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경재은 금메달입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서 정식 종목 채택 후 첫 금메달입니다. 1980년 1월 11일 서울 출신이고 태권도 선수고 지도자입니다. 2000년 9월 28일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첫 금메달을 57kg급에서 획득했습니다. 한체대 재학생 최초의 금메달이었고요. 2010년 1월부터 영천시청 여자 태권도 코치를 맡고 있고요. 2008년 12월 K리그 챌린지에서 활동한 축구선수 이창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알콜리의 날입니다. 9월 28일은 The International Right to the Know Day입니다. The International Right to the Know Day
국제 알 권리라는 뜻입니다. 2002년 불가리아에서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고요. 당시 미국, 멕시코, 로마니아 등 15개국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해마다 각 분야에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기여한 대상을 선발해 시상식을 갖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투명하게 열린 정보를 뜻하는 황금 열쇠 트로피를 수여하고요. 반대로 알 권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대상에는 언론 통제의 의미를 가진 자물쇠상을 건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비로소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가능하다.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세계 광견병의 날입니다. 9월 28일은 세계 광견병 날입니다. 외비의 날이죠. 외비라는 공수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견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2007년 캠페인이 시작 이래 150여 개국에서 세계 공수병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교육과 개들, 도구의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 공통 감염병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적절한 임상치료로 100%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5만 5천여 명이 공수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56%가 아시아이고 44%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매 10분마다 한 명씩 공수병으로 사망하는 꼴이고요. 치료 비용으로는 매년 미국 달러 4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광견병이란 것은 바이러스성 인수 공통 감염병이며 급성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한 번 발병하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에이즈와 더불어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에게서 나타나고요. 물 등을 두려워하게 되는 특징 때문에 공수병 하즈포비아로 불리고요. 물뿐만 아니라 소리와 바람도 환자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고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만의 애견 반려견 가족이 있습니다. 그 반려견들은 광견병 예방주사가 무료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봄, 가을로 광견병 주간에 애견 병원에 가시면 무료로 맞힐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기아 해방의 날입니다. 9월 28일은 세계 기아 해방의 날입니다. Freedom from Hungry Day입니다. 유엔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다가 며칠씩 먹지 못하는 것을 기아, 굶주림으로 규정하고 지구촌에서 충분한 식량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현재 지구촌에서는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루 나눠주자는 의미로서 5월 28일을 세계 기아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운동가입니다. 노동거의 대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태일 군입니다. 1948년 9월 28일 날 났다가 70년 11월 13일 날 갔습니다.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입니다. 1960년대 평화시장에 봉제 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다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박정희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법정과 함께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1948년 9월 28일 대구 남산동에서 아버지
전 상수와 어머니 이소선사의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고운 심성과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불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기질의 인물이었고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몸에 휘발유를 끼얹는다. 그리고 법정과 자신을 불태우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쓰러졌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밤 10시에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루어 주세요 하고 끝으로 배가 고파요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는 평생 동안 노동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전태일은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어요. 그의 죽음의 사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요.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전태일은 한문을 몰랐어요. 법전을 사서 노동법을 자기들 보니까 반 이상이 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편을 들고 밤새도록 한문을 찾아도 한 페이지를 밤새 못 읽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친구가 대학생이 하나 있었으면 대학생이 있으면 읽어주니까요. 했으면 하는 것이 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생들이 죽음 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1954년도입니다. 탈북군인입니다. 이응평입니다. 비행기 몰고 왔죠. 1954년 9월 28일 생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군의 출신 대한민국의 또 군인이었습니다. 현 평양 직할시 용성구역 청계동에서 사회안전부 소자 리광정과 맹성월 부부의 2남 5녀 중 장남이자 셋째로 출산했다고 합니다. 김책공업 공군대학을 나온 이후 조선인민군 공군 1비행사단 책임 비행사로 복무했다고 하죠. 1983년 2월 25일 당시 조선인민군 공군 상위 대위였죠. 그는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월남했습니다. 로켓 사격 훈련을 위해 10시 30분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을 이륙한 미국인은 편대를 이탈하여 남쪽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고요. 전 속력으로 남하해 10시 45분경 황해남도 해주지 상공을 지나 연평도 상공 서해 북한 한계선을 넘었죠. 당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방공망에 미국기가 포착되다 공군 F-4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섰죠. 그러나 미국기는 날개를 흔들어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F-4기는 미국기를 유도해 11시 40분 수원 비행장에 착륙시켰습니다. 귀순 3개월 뒤인 1983년 5월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군복을 갈아입는 이응평은 1984년 11월 2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공군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5년 공군 대령으로 진급했고요. 이후 공군대학 정책연구위원 및 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2002년 5월 4일 간 기능 부전증으로 국군 수도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대전 현충원 장교 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농구 감독입니다.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허재입니다. 1965년 9월 28일 농구 선수 지도자 방송이자 현재 고향 캐롤 점퍼스의 사장 겸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했고요. 종교는 불교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188cm라고도 하고요. 농구 천재, 농구 구단, 농구 대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기량에 카리스마를 갖춘 그는
화려한 플레이로 오랫동안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1982년 용산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 이후 1999년까지 17년 동안 청소년 대표를 거쳐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나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선수권대회 우승 경력은 없습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에는 선수 대표로 선서를 했습니다. 1990년 세계 농구 선수권대회 이집트전에서 62점을 단독으로 기록하며 세계 농구 선수권대회 사상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수이고요. 아들은 허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현재 농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혜선입니다. 1969년 9월 28일 서울 출신 배우입니다. 중3 때 MBC 청소년 드라마 푸른 교실에 캐스팅되며 배우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데뷔 초 청순하고 명랑한 이미지 하이틴 스타로 인기를 끌었죠. 1988년에는 시리카와 쇼크라는 외명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3년 만인 1997년 귀국 KBS 드라마 모정의 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2003년 9월 8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2004년 7월 4살 연상의 사업가와 극비리에 재혼을 했으나 2009년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2020년도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첫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두 번째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이 있어서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예인에서 김지미 그전 영화 배우가 4번 결혼하고 4번을 이혼을 했습니다. 탤런트로는 근간에서는 최초의 김지미 다음에 결혼과 이혼의 역사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박세리 선수입니다. 1977년 9월 28일 대전 유성구 봉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육상선수로 입문했으나 아버지 박준철의 권유로 1989년에 골프를 시작했고요. 1998년은 LPG 투어에 참가해 투어 참가 첫 해 LPG 챔피언십과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IMF 국제금융시대 시리에 빠진 국민들의 악천고투 끝에 우승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영혼을 떠올렸죠. 그때 당시 보홀이 방카에 빠졌죠. 웅덩이 물. 여기 이제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서서 골프 치어서 그날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가슴에 큰 희망을 이뤄줬던 문제입니다. 2021년 기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유일한 코리안입니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라커룸에는 1998년 US 여자 오픈 우승 트로피를 든 박세리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요. 2016년 하계올림픽과 2020년 하계올림픽에는 여자 골프 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되어 팀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배우입니다. 1988년생 김지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 도림동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출생한 그는 2014년 영화 피 끓는 청춘을 통해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6년도 광고 대웅제약 우루사 아는 게 힘 편을 통해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대표 작품으로는 2019년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2021년 MBC 드라마 검은 태양, 2022년 SB 드라마
Again My Life 등이 있습니다. 길 한번 만나는 분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유관순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땐 유관순 누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누나가 지나면 할머니입니까 하는 것인데, 여기는 고유명사가 없이 그것은 유관순 열사라고만 하면 됩니다. 1902년 12월 16일 날 태어났다가 1920년 9월 28일 날 갔습니다. 일제감정기 독립운동가이죠. 3.1운동 시작할 때 만세운동 했죠.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 가진 고문을 인해 순국을 하신 분입니다. 2002년도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공과 어머니 이소재의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916년 공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감리교회 선교사인 사혜리 씨 부인 사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의 장학생으로 편입했고요. 1919년 이화학당에 진학했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하여 3월 5일의 만세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천안으로 내려와 후속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일제히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죠.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제의 교도소 내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 9월 28일에 사망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됐는데, 그 후 1936년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동묘지가 소멸됐습니다. 이때 유족들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관순 묘에는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서 1989년 10월 12일 고향 근처에 초혼묘를 조성해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의 화합을 기원할, 사부대중이라고 하면 비구, 비구니, 청신녀, 청신남 모든 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속가나 출가자 모든 분이 함께 화합하기를 이룰 때, 서로 모든 것이 잘 이루고 뜻이 화합이 될 때,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이 진언은 소원 성취 진언입니다. 화합뿐이 아니라 모든 뜻과 바람, 내가 원하고 있는 바람과 뜻을 성취가 되기를 바랄 때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입니다. 소원 성취 진언입니다. 외워도 좋고 쓰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항상 많이 쓰고 외우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한테 기적이라는 것을 엿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